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했었던 사료, 즉 예속 논쟁에서요 서인의 입장을 봤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남인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립 구도가 어떤지를 한번 살짝 기억을 해 주시면서 사료를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한자가 해석이 될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인의 입장을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6글자만 먼저 올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요, 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령자가 있고, 그 다음에 허, 그리고 목, 그리고 소, 그리고 왈.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장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어임을 역시 알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관직명인데요. 역시 관직명으로서 장령을 보실 수 있으면 저는 더욱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령은 사헌부의 정사품 벼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령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뭐 장자를 한자로 이제 외우시려면 이거는 이제 손바닥장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린다 할 때 그 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 목이 나오는데 이 역시 사람 이름임을 역시 기억하고 있다면 아주 빠르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허목 한번 더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어제 했을 때 이런 대립 구도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서인에서는 이제 송중길 사료를 보았었는데요. 송중길하고 송시열, 그 다음에 이제 남인에서는 윤유하고 허목이 이제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장은 남인 쪽에서 허목이 얘기하는 바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령, 허목이 소를 올려서 말하기를, 그럼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소라고 하는 것은 상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소를 올려서 말하기를. 자, 이제 그러면 그 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맥락상 허목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얻을 득자가 나오네요. 그러면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볼견자입니다. 그래서 얻어서 보았다. 자, 이렇게 이제 끊을 수가 있겠고, 요 앞에 사료에서 본 것처럼 좌, 참찬, 송준길, 요 6글자가 역시 눈에 확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참찬,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송중길 역시 한번 더 눈여겨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갈 진자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글자냐면 차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일종의 뭐 논하다 아니면 상소문을 올리다 뭐 그런 글자다라고 한번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시 뭐 상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이 얻어서 보았다. 뭘 얻어서 보았다는 겁니까? 좌참찬, 송중길이 진, 올린, 차, 상소문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꺼내 있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진짜가 나아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뭔가 올리다 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확실히 이 두 개 문장에서요, 허목과 송준길이 대립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송중길이 올린 차자, 상소문을 보았는데요. 뒤에 논자 내용은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논하고 있는 거죠? 상복을 논하고 있더라. 그래서 논할 논자에 상복을 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절인데요. 상복의 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예절할 때도 가능할 것이고, 계절할 때도 가능할 것이고, 뭐 마디절자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계절이나 이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죠? 문맥을 이제 잘 만드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상복의 절도, 상복의 절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뭔가 상복을 과연 몇 년 입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니 절차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송중길이 올린 상소문을 보았고 거기에서 상복의 절차에 관해서 논하고 있더라는 것을 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신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글자가요, 여라는 글자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뭐 이런 것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굳이 뭐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석을 할 때. 근데 이제 여와 신이 있기 때문에 신자 다음에 바소자에 논할 논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은 신과 함께 논한 바, 신과 함께 논한 바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신과 함께라고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신이 논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소론, 논한 바, 그 다음에 크게, 크게 서로 상자, 서로 부동, 다르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예속 논쟁 중에서 남인계통인 허목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지금 맥락을 다시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허목의 이름 한자와 송중길의 이름 한자를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허목이 송중길이 올린 차자, 즉 상소문을 보았는데 그 상소문에서 논하는 상복에 대한 예절, 상복에 대한 절차가 신, 즉 제가 논한 바하고는 대상부동,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속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 문장에서 짧게 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한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볼 한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뭐 중요한 고유명사나 이런 거는 보이진 않는데 전체 맥락에서 문장을 한번 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요. 모두 개자죠. 우리 제법 많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것자, 의거할 것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뭐뭐에 의거해서 또는 뒤에 있는 것을 들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들다 요거보다는 의거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뭐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의거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가 있네요. 그죠? 그럼 예에 의거해서 쟁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통 논쟁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쟁론 그대로 혹은 논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는 모든 것이 예에 의거해서 논하고 있다. 자, 이 정도 이제 뭔가 해석은 가능할 건데요. 실제로 이제 해석본들을 보면 여기에 있는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꼭 예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예경, 시경, 서경, 예경, 역경 할 때 그 예경이 있죠. 그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한 번도 보지 않으면 그 해석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경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매끄러울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실제 시험장이나 내가 처음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문장 자체를 만들어서 해석하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냥 문장을 자연스럽게 본다면 모두 예에 근거해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보신다면 즉이죠. 즉 법칙자도 되고 곧즉자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앞머리에 있으면 곧즉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많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곧즉자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을 여자, 자, 이것도 이제 문맥에서 같을 여자가 나오면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이처럼, 저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즉자 뒤에 곧즉자 뒤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같을 여자에 이 차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지금까지 예에 근거해서 이처럼 예를 얘기하고 있다. 뭔가 문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에 근거해서 이처럼 예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 요거는 뭔가 확실히 뭔가 느낌 팍 오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경으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경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예를 논하고 있다. 자, 그 정도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라는 말을 좀 넣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라는 말이 없이 곧바로 이제 차 대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역시 한자에 대한 것보다는 문맥을 얼마나 매끄럽게 만들어 주느냐가 내가 해석에서 확 다가오기도 하죠. 물론 또 역시 계속 제가 시험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이 정도 계속 들으시면서 이것이 예속 논쟁이지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세 글자가 차, 대래. 자, 여기서 이제 대래가 좀 눈에 띕니다. 그죠? 앞에서는 끊임없이 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속 논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면, 이거는 일반 양반집에서 일어나는 상북의 문제도 아니고, 일반 상민이나 평민에서 일어나는 상북의 문제도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왕이 죽고 나서 일어난, 즉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다르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예가 아니라 바로 대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례라고 하는 것은 요 내용 속에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예이지 일반인에 대한 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딱 압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 한 줄은 다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예경에 의거해서 논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여차례 이렇게 하는 것이 예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예가 아니라 무엇이다? 대례이다. 라고 조금 문장을 어역해 주는 것이 매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차례, 이례를 정할 수 없다. 부정하다라기보다는 정할 수 없다 라고 봐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례를 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장차. 자, 이제 이 장자는 이제 계속 몇 번씩 보게 되고 앞에서 몇 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장수, 장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장차, 미래에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용법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뭐 장수라는 말이 나오기는 문맥상 좀 힘들죠. 그래서 장차라고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 하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그 다음에 써이자가 나오고요. 위자, 할위자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간다 하더라도요. 예자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장차 앞으로 예에 대해서 어찌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즉 허목이 자신의 주장을 마심하게 한 방 날리고 있는데요. 자, 신이 허목이 되겠죠. 뭐뭐 한 바, 뒤에 언자가 있으니까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차는 뭔가 그냥 어조사처럼 써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자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하죠. 신, 소, 언. 신이 말한 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신이 말한 것은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는 어조사처럼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설립자죠. 세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 우리가 이제 보통 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식에서 정통을 얘기를 할 때 적자, 서자 이렇게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한자가 이 적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는 적자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자 뜻풀이로서는 보통 이제 정실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굳이 뭐 우리가 정실 그렇게 한자 뜻을 외우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자, 그렇지, 정통,
뭐 이런 식으로만 느낌 잡아도 충분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첩이나 이런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한자를 나타내는 거고, 첩에서 태어나는 것은 서자가 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정통에서 태어난 것, 정실에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립, 세운다, 적, 정통으로 세운다, 적으로 세운다, 적자로 세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 장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히 보입니다. 즉 뭐냐 하면 장으로서 적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요. 장으로서 적을 세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뜻이다, 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해석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이 문장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입적, 이장. 그래서 장으로서 적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결국은 장자로서 적통을 세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깜빡하면 안 됩니다. 효종은 장자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남인의 의가 맞나? 이렇게 이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장자가 적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종은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효종을 장자로 대우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적통은 어차피 장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효종이 장자인 게 뭐가 이상하냐. 그래서 우리는 1년이 아니라 3년설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첫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이제 한자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모두 예경에 의거해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얘기한 즉 그것은 모두 대례이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해도 되겠고요. 또 한 번 더 첫 번째 줄을 얘기를 하면 모두 예경에 의거해서 쟁론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예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예가 아니라 대례다. 자, 이것이 깔끔한 의미까지 포함한 해석입니다. 예경에 의거해서 쟁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예라고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예는 이것은 대례이다. 자,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이요. 그리고 이 예를 정하지 못하면 이 예에 관해서 정하지 못하면 장차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정한다는 것이 결국 상복을 3년 입을 거냐 1년 입을 거냐 라고 하는 거니까 말을 조금 더 집어넣는다면 예를 어찌 정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의역은 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기준이라는 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줄 신이 말한 바는 결국 뭐다? 립적 이장지의라. 장자로서 적통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목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와는 다르다, 대례다. 그래서 장자로서 적통을 세운다. 따라서 효종은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장자이고 적통이고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예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누구의 얘기를 봤습니까? 허목의 얘기를 봤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회의 송, 그래서 송중길과 허목의 논쟁을 한번 보았는데요.
1차 예송이라고 부르죠. 1659년 기해예송이고요. 이외에 효종비가 죽고 나서 2차 예송, 갑인예송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예송도 별도로 있긴 한데 현재 본 사료는 바로 1차 예송과 관련한 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사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조금 무엇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느냐 하면 이 1차 예송 논쟁과 2차 예송 논쟁의 결과물까지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죠. 일반적으로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1년설, 즉 기년설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예송, 효종비가 죽고 나서는요, 남인의 설이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죠. 다만 효종이 죽었을 때와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상복의 예가 남녀 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다르다는 것만 한번 염두를 하시면서 보면 되죠. 그래서 1차 예송 같은 경우에는 3년설과 1년설이 부딪히고요. 2차 예송 같은 경우에는 1년설과 9개월설이 부딪힌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서인, 남인 순서로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1차 예송 같은 경우에는 서인의 1년설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예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남인이 서인의 주장을 물리치고 왕이 1년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년설과 3년설, 9개월설과 1년설이 다른 이유는 여기는 효종이 죽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효종비가 죽었기 때문에 남녀에 대해서 상복 기간이 다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이 9개월설 같은 경우를 우리는 보통 대공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공설이라는 용어도 한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1차 예송에 대한 한자 사료였고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료로서 예송 논쟁을 볼 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어떤 당이 권력을 잡게 되는지도 기억을 해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2회에 걸쳐서 예송 논쟁을 보았는데요. 정말 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 PPT 작업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한번 노력 중인데 이게 아직까지 또 익숙지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깨끗해서 참 좋은데 만드는 과정이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번 주에 한자 사료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뭐 몸도 그렇고요. 시간상으로 그렇고 일단 요까지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된다면 중간에 조금 더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일단 요번 주에 한 두어 개는 또 올라와야 되겠고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걸로 조금 마무리하는 걸로 이번 주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앞으로는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요 작업을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또 새롭게 변신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정말로 참으로 진심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뵙겠습니다.